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다들 옷 입고 나오셨죠? 우리가 매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 행동에요. 언어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지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떠세요? 좀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몸에 옷을 걸치는 이 행위들, 그리고 그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사실은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가 담긴 메아리일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따라가 볼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옷소매에 팔을 끼워 넣잖아요. 그게 바로 끼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본어에선 상의를 입는 걸 키루라고 해요. 또 어깨에 옷을 슬쩍 걸치는 건 일본어로 가카루라고 하고요. 발음도 그 행동의 느낌도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 과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거대한 단서의 시작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이 복잡한 암호를 풀려면 열쇠가 하나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걸 1436 법칙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1436 법칙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고대 한국어의 특정 발음이 일본어로 건너가면서 어떤 소리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변환 공식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설을 탐험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 바로 언어의 암호 해독기인 셈이죠. 자, 바로 이 표가 오늘 우리가 쓸 일종의 암호 해독표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고대 한국어의 특정 소리가 일본어로 넘어갈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어의 강한 끼역 소리는 일본어에서 부드러운 크역 소리로, 또 좀 무거운 느낌의 붑 소리는 가벼운 흡 소리로 바뀐다는 거죠. 신기하죠? 자, 그럼 이 규칙을 가지고 진짜 그런지 증거들을 한번 맞춰보러 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 바로 성음 상징입니다. 이건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단어의 소리 자체가 그 행동의 느낌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원리거든요. 끼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뭔가 좁은 틈에 꽉 끼는 느낌이 들잖아요. 쾅이나 쿵처럼 소리가 곧 행위의 묘사가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증거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가설이 어떻게 착착 들어맞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매일 입는 옷, 신는 신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어 동사 끼다부터 시작해 볼까요? 팔을 소매에 억지로 끼워 넣는 그 물리적인 동작, 그 꽉 맞는 느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기에 아까 봤던 1436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끼다의 강한 된소리인 꺼가 일본어로 가면서 부드러운 크 소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키루가 되는 겁니다. 소매에 팔을 끼워 넣는 행위의 소리가 바다 건너 상의를 입다는 뜻의 키루가 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 정말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번엔 신발로 가볼까요? 신발을 신을 때 발을 쑥 힘주어 밀어 넣었잖아요. 우리말뿌리 박다가 바로 그 느낌, 발을 신발에 박아 넣는 그 느낌을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법칙이 통합니다. 박다의 무거운 브 소리가 일본어로 가면서 더 가벼운 흐 소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쿠가 됩니다. 아까 봤던 우리 암호표랑 완벽하게 일치하죠? 발을 신발에 박는 그 소리가 일본어로 넘어가서 하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증거가요, 그냥 옷이나 신발에만 있는 데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에 쓰는 것들, 또 몸에 걸치는 장신구까지 그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행위를 볼게요. 그 뿔에는 갑옷의 갑이나 무언가를 덮다 할 때 그 덮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에서 아래로 덮어 씌우는 바로 그 동작이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갑이나 덮에 있는 비읍 받침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일본어 카부르의 부 소리로 고스란히 보존됐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우리 법칙과 정확히 들어맞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엔 좀 더 미묘한 동작으로 가볼까요? 어깨에 재킷을 툭 걸치거나 귀에 안경을 거는 그런 행위요. 바로 우리말 걸치다, 걸다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어 뿌리 걸 하나가 일본어로 가면서 두 개의 동사로 나뉘거든요. 잘 보세요. 옷이 그냥 걸쳐진,
수동적인 상태를 말할 때는 크카루가 되고요. 내가 직접 안경을 귀에 거는 능동적인 행동을 할 때는 카케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뿌리가 상태와 행위, 이 두 가지를 모두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을 한 보드에 쫙 모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표가 오늘 우리가 추적해온 가설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머리부터 상체, 하체, 심지어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까지 일본어의 주요 착용 동사들이 한국어 뿌리 단어와 어떻게 딱딱 들어맞는지 한눈에 보이죠. 1436 법칙에 따라 소리는 바뀌고 성음 상징 원리 덕분에 그 행동의 느낌은 그대로 살아남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게 축후가 되는 것까지 보면 이건 뭐 거의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일본어에서 모자를 세는 소리는 한국어 덥다의 메아리일 수 있고 신발을 신는 소리는 발을 박아 넣는 행위의 메아리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언어 사이를 관통하는 어떤 체계적인 법칙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가설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길고 흥미로운 언어학적 탐구의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매일 아침 옷을 입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사실은 고대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언어적 화석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언어가 사실은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만약 우리 몸을 표현하는 언어가 이렇게나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다른 평범한 단어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